좀 전 강의 시간까지 마지막 산적까지의 이제 화상병 들어온 개소, 또 매스컴맨 아주 엄청,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많이 돌아다녀갖고,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제일 우려스러웠던 게, 이게 사람으로 해서 전파를 하게 되면 어디를 이렇게 가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정말 안 좋습니다. 방문하는 부분에 사장님도 안 좋아하지만 우리 자체도 보게 되면 나야 단행해서 와서 바로 가지만은 실제 방문 받으시는 가원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꺼려하시는, 손님이 오는 걸 아예 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좋았지만, 사실상 우리 보르도엑농가 같은 경우는 일부 바로 옆에까지 들어와도 그렇도 잘 견뎌내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하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회보르덱이 이제 처음서부터 우리가 2002년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생석회가 95%짜리가 개발이 되면서 요거를 보르덱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 생석회도 개발이 됐고, 생석회도 개발이 됐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르덱도 생산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서부터 이거를 휴면기 때 주라고 개발한 게 아닙니다. 휴면기 때 줄 그런 보르덱이라면 우리 개발 안 했어요. 전부 우리는 생육기 때 주는 걸 목표로 했고, 여태까지 우리가 첫 해에 개발을 생산해갖고, 현재 2021년까지 계속적으로 생육기 때 줘왔습니다. 단지 주는 시기가 어떤 병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병반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주기는 틀려졌을지 모르지만은, 기회에서 주기는 틀려졌을지 모르지만은 계속적으로 생육기 때 줘왔습니다. 그래, 요거 보르덱에 관련해갖고서는 지금서부터 어떻게 해서 보르덱이 석회보르덱이 무엇인가서부터 시작해서 기원 등등 해갖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회보르덱이란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재료만 나중에 원재료 규격도 하겠지만은 실질적인 개념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데, 황산동 CUS4 5수염짜리입니다. 이거는 무수염도 아니고 1수염도 아니고 2수염도 아니고 4수염도 아닙니다. 5수염짜리입니다. CUS4 OH2O. 물 분자가 5개 붙어 있는 겁니다. 황산동 5수염짜리에다가 생석회입니다. 생석회인데 다 모든 식은 생석회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보르덱을 제조하는 거는 생석회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석회로 하는 거예요. 생석회를 물에 넣는 순간 뭐가 됩니까? 소석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석회를 갖고 또 유산동 물에 녹여놓은 거하고 반응을 시키니까 다 기준은 생석회를 하지만 만드는 건 소석회를 갖고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황산동에다가 생석회를 혼합을 한 단순화합물이죠. 단순화합물. 여기에 이제 생석회를 수화시키게 물이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스러리 상태로 만드는 거고요. 요걸 초밀입으로 갈아갖고 잎에 부착이 잘 되도록. 초밀입이 초밀입으로 가르면 가를수록 잎에 부착은 잘 됩니다. 왜? 비피 현적이 커지니까. 그래서 아주 3미크론으로 초밀입을 갈아갖고 이렇게 슬러리 상태로 만드는 게 보르덱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면 친환경 자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용하셔도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석회보르덱은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걸 개발했을 뿐이지, 석회보르덱이 나온 거는 한 100년도 넘었을 겁니다. 사실 몇 년 전서부터, 수십 년 전부터 100년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포도의 녹균병 예방제로 나왔죠. 네.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포도의 녹균병 예방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르도 지역에서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르도액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 농약이나 비료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보리백도 특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특이한 단점 또한 있어요. 그래서 장점보다는 여러분들 단점을 꼭 알고 가셔갖고 그거는 틀림없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장애를 받지 않고 아주 그 영농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약을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관행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뭐 조금 농사를 접으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농약을 주게 되면 이제 몇 년 전에서부터 쭉 이렇게 그 농약을 줘다 보면 농약이 안 들어요. 그 농약이 안 들어요. 똑같이 진딧물약이라 칩시다. 아니면 응애약이라 쳐도 좋고요. 안 듭니다. 안 들으니까 우리 농약 경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어요. 첫 번에는 조금 더 넣으니까 들어요. 근데 조금 더 넣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안 들어. 그럼 조금 더 넣어. 그럼 또 듣습니다. 그걸 반복한 게 농약은 그래서 25년이 지나면은 그 농약은 내 세계에서 안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농약 주기 시작한 지 2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자꾸 바뀝니다. 농약도. 뭐 친환경 농약, 뭐 또 저독성, 고독성은 안 나오고 저독성 농약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는데 사실상 기본 물질이 똑같으면은 안 듣습니다. 이게 내성이 생겨서. 그래 25년이라고 보는데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내성이 생겨서 안 들어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심각한데 또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오고 있느냐라면 자꾸 이렇게 더 넣어서 더 넣으면 듣고 더 넣으면 듣고 더 넣으면 듣고 그래갖고 농약을 자꾸 많이 쓰다 보니까 제3의 새로운 병이 옵니다. 예를 들어 고추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상하게 고추가 계절병이 온다 그래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병이 오는데 이 병에 대해서는 치료약이 없어요. 뭐 농약방역 기술센터를 어디 갖다 줘도 이 가지를 꺾어 갖다 줘도 이거에 대한 치료약이 없는 겁니다. 이제 제4병이 다른 병이 생겨갖고 그건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그 생태계에 따라 자꾸 진화돼갖고 변해가는데 이 뭐 해충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그 뇌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이건 무조건 안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의 병이 오고 그 병은 다시 어떤 그 농약을 줘도 듣지 않는 그런 무서운 그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농업에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일부 병들은.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농약을 줘도 안 듣고 그런 병이 옵니다. 그런데 장점이라는 건 보리백은 벌써 40년, 50년 전 우리 손주서부터 써왔던 거예요. 유황합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유기농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기광물이에요. 천연광물. 광물로다가 소성을 했건 어떤 물질적인 변화를 줘갖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물질의 고형분으로 봤을 때 50% 이상이 칼슘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지금 뭐 칼슘제 영양제라고 딱 사면 연마칼슘 아니에요, 90%가. 연마칼슘 안 써도 되잖아요. 저혈자 안 써도 되잖아요. 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을 주면 그래갖고 칼슘이 뭡니까? 튼튼하게 뼈도 튼튼하게 해주지만은 나무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인삼도 튼튼하게 해줘요. 그 경도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착색 증진 이런 건 차후에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그 여러 방면 광범위한 그 병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보리백은 사실은 종합살균제예요. 꼭 갈반뿐만 아니고 모든 그 균에 대한 예방 효과가 탁월합니다. 화상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근본 포인트가 화상병인데. 근데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화상병이라는 게 우리한테 없었잖아요. 전부 보리백은 우선적으로 갈반 예방하는 데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홍로를 제어하고 탄저 예방하는 데 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단점이 있어요. 이게 꼭 단점이. 보리백을 주는 데 대한 단점. 요거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100%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가는 걸 원합니다.
이 단점을 읽어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 소비자들은 혹시 이게 농약으로 오인할 수는 있는데 사실 농약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우리 몸에 좀 칼슘인데 하얀 흔적이 묻을 수가 있어요. 이건 단점입니다. 단점인데 이 부분은 소비자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렇다고 요새 말하는 뭐 무색보르도 이런 거는 뭐냐면 전부 OH기에서 맞추기 위한 칼륨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과나 이런 데 중에 좀 큰일 나죠. 다 탑니다. 그때 가갖고 뭐 저희들한테 와서 뭐 그 전에 보면 수납칼슘 좀 주십시오. 이거 빨리 침투하는 거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 제제를 좀 뿌리고 싶은데 많이 그러시던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땐 봐서 늦은 겁니다. 그때 봐서 다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르덱은 여러분들 살파하기가 힘드시죠? 아침에 주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슬이 문제가 됩니다. 이슬이. 또 비가 올 때 주게 되면 빗물이 문제가 되죠. 그 칼슘이 전부 유실이 되게 되면 독만 남게 되면 침투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 보르덱 줄 때 고착제를 주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석회 유실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잎에 일단 물이 묻어 있으면 같이 유실이 돼버려요. 다 마른 상태에서 묻고 고착이 된 상태로 비가 오고 그래야지 유실이 안 되니까 고착제를 꼭 같이 살포해 주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어떤 장애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혹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고착제하고 전착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보르덱을 전착제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또 큰일 날 일입니다. 혹시 그래갖고 날씨가 좋아갖고 괜찮으면 모르는데 거의 90%는 잘못하면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고착제하고 전착제하고 틀린 점은 무엇이냐면 전착제는 농약이 빨리 침투를 해갖고 빨리 침투입니다. 침투를 해서 그 효과를 빨리 보고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좋은 거죠. 전착제 좋은 겁니다. 농약이 빨리 침투를 해서 그 효과를 빨리 보고 또 그 효과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고착제는 정반대예요. 고착제를 줬을 때는 빨리 침투가 아닙니다. 그것도 효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잎에 부착만 시켜주는 겁니다. 침투가 아니고 부착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만약 침투를 한다면, 돈이 침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잎에 침투를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타죠. 고착제는 말 그대로 부착만 시켜주는 거예요. 부착만. 그래서 전착제하고 고착제하고 혼돈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보르덱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확한 보르덱의 품질을 알고 정확한 살포 방법을 알고 주셔야 장애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게 보르덱의 단점입니다. 자, 요 보르덱의 한번 규격을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내에 일본 것도 포함을 해갖고 외국 것도 포함을 해서 무지하게 많이 보르덱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상 똑같습니다. 일본 거하고 저들 거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보르덱 봉지를 저 흐물흐물한 그걸로 한 그 이유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보르덱이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흐물흐물한 게 그 봉지가 뭐냐면 비닐이 아니에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나일론이에요. 저거 입자가 3미크론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선전 많이 하기 위해서 딱 세워놓고 막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으면은 거의 입자가 다 응집될 겁니다. 아주 초미리만 만들고 나노, 그러니까 30나노 되죠. 3미크론이니까 몇 나노나? 0.8미크론이 80나노니까 300나노 되겠네요. 이렇게 미세한 그 입자들은 자꾸 지들 그 입자끼리 재응집 현상이 일어나요, 내비두면은.
그래서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있으면 모르는데 지면에 일정한 파장이 있대요. 자세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론에 대해서는. 파장이 있어서 이게 딱 놔주더라도 이 파장에서 입자 충돌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입자 충돌을. 그래갖고 이게 그 제품이 나쁘면 딱딱하게 또 굳기도 하는데 침전도 덜 돼요. 그 입자가 그대로 분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분해되어 있어갖고 나중에 이제 할 때 그것만 살짝 풀어서 SS기나 동물무게에 넣어갖고 살포해주면은. 예, 죄송합니다. 온라인 방송인데 차량 중에 트럭인데 81러에 4430번. 81러 4430.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만약 그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판매 만족해하고 뭐 여러분들 눈에 쏙 들어오게 홍보 만족해하기 위해서는 만약 이런 이쁜 통에도 넣고 말통에도 넣고 그래갖고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포장지가 좀 어떻게 보면 조잡스러워 보여도 그 포장지에는 안 됩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 상술이 얼마나 좋은데 걔들도 그 포장지 이상도 이하도 쓸 수가 없어요. 국내 포장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지만 그 포장지 외에는 있는 거는 다 본인들의 어떤 의견에 생각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뭐 보르덱이라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보르덱 제조할 때 다 제조만 했다면 다 실패했어요.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한 2000년대 중반 이후 또 중반 그 수준에서 이래 봤을 때 보르덱 자가 제조해서 실패 안 하신 분, 그거 화병에 자살하신 분도 있어요. 보르덱 몇십 년 동안 보르덱 정말 본인이 정말 전력을 다했어요. 일본한테도 무수히 일본에도 건너가서 배우고 그래서 전력 투구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됐어요. 하는 데까지 똑같이 다 했는데도 안 됐어요. 결국은 뭐냐, 품질입니다. 생석회 품질. 그분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장제 그 전라북도 장제 최초 과수원 그쪽에 조성하면서 시행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보르덱이 국내 최초로 중앙포사 그 전에 인바이믹스죠. 거기 나올 때 거기 와서 사르셨어요. 고착제 부분도 그분이 국내 계속적으로 하셨는데, 장수에 가서 보르덱을 이제 생석회 최고 좋은 걸로 뭐 생석회라고 있다는 건 다 갖다 썼고 했는데 다 실패를 해갖고 화병이 돌아가셨어요. 화병이. 그 동생이 그러다 그 과선을 또 이렇게 물려받아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장수 지역에 지금 사관함은 계속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첫 번에 시행은 그 사람이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원료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르덱 사관함은 그 사람들 말에 의해서 전부 이 보르덱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려면 제조, 조금 전에 제조하시는 분들 말씀하셨는데 제조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정확하게만 하시면 제조도 좋습니다. 원가 줄이고. 자, 그래갖고 생석회는 일단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95%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사시더라도 그렇게만 사서 쓰시면 돼요. 딱 가서 생석회 달라고 하지 마시고 CAO, MGO, 알카리도 90%짜리 쓰면 안 돼요. CAO 95%짜리를 달라고 하세요. CAO 95%짜리. 산화가스யும் 95%짜리. 그 다음에 유산동은 오수염짜리입니다. 유산동은 99%짜리입니다. 대개 농업용은 95%짜리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관찰은 안 돼요. 관찰은 안 되는데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걸릴 수가 있어요. 95%짜리 쓰게 되면 중금속, 카드뮴이나 납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95%짜리다 해도 그거 검출해낼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도 AA나 아니면 ICP, 뭐 SRF 이런 거 없으면 아마 검출해내기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그 유산동도 절대 권장해드리고 싶잖아요. 지금 뭐 유산동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회사들이 나와갖고 조그만 소포장해갖고 뭐 요게 좋습니다. 요게 한복 넣으면 딱 됩니다. 쓰기도 좋습니다. 해갖고 선전하는 것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거는 지금 농업용에는 99%짜리가 많이는 안 나와요. 그래도 나옵니다, 많이. 지금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쓰고 있어요. 이 제품은 99%짜리는. 순수합니다. 그래, 이 제품을 쓰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 만드는 방법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입도가 좋아야 됩니다. 입도가. 왜 입도가 좋아야 되는 건 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보리색 살포했는데 하얗게 보이게 잘 묻은 게 좋습니까? 아니면 뿌연색에 뿌연색에서 푸른색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잘 살포된 것 같아요? 먼 데서 봐도 하얗게 되어 있는 게 더 잘 살포된 것 같죠? 이건 눈의 착시 현상입니다. 입자가 크면 클수록 잎에 묻은 상태에서는 하얗게 보여요. 입자가 작을수록 거의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하얀색에서 푸른색. 그러니까 그게 블루 컬러라고 그러죠. 블루 컬러. 흑수름하면서도 하얀색. 그런 색으로 보여요. 아주 미세하면은. 그런데 조금이라도 입자가 크면은 그 묻은 그 순간서부터 사람 눈에는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은 하얗게 보였으면 나 보리색 살포 잘했어. 나 이 보리색은 완전하게 살포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얗게, 완전히 너무 하얗게 묻었다 그래도 잘한 거 아니에요. 또, 입자가 좀, 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되지만은, 입자에 딱 묻었을 때 보면 잎에서 물이 이제 이렇게 보리색이 묻으니까, 액상이니까 흘러내려요. 근데 입자가 큰 거면 큰 걸수록 많이 흘러내려갖고 끝에 보면 이렇게 뭉쳐요. 제품들이. 뭉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입자가 고우면 고울수록 전체적으로 들뭉치고 하얗게 부착되어 있어요. 표면적이 크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영농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내가 이거 보리색도 지금 올해는 정상적으로 잘 살포가 됐어. 잘 됐어. 그렇게 하시는 게 있고, 올해는 내가 보리색이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겨울철에 보리색가 얼고갖고 입자가 커져갖고 이렇게 하얗게 됐는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각 작물마다 이 보리색은 주는 시기 다 틀려요. 그러니까 주는 시기라면 동하고 생석회를 필요로 하는 섞이는 비율이 다 틀립니다. 우리 사과는 몇 시기라고 그랬어요? 42식입니다. 42식. 앞에 게 뭐예요? 사과. 유산동. 사과 유산동입니다. 뒤에 거 12는 생석회입니다. 생석회. 근데 여러분들 자가제조를 하시는 분들은 생석회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소석회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42식을 만들려면 이거 물 1000리터 기준입니다. 이거 1000리터 기준. 소석회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2에 생석회가 10인데 12 대신 소석회를 쓰려면 12에다가 1.3을 곱해서 그 양만큼 더 넣어줘야 된다. 소석회를 쓰려면. 왜 그러냐면 소석회 분자량은 74고 생석회 분자량은 56입니다. 그래 나눠주면 1.314가 나와요. 근데 1.3배만 더 넣어주면 돼요. 그래 생석회를 넣어줄 때는 그냥 12 정도만 넣으면 동원 4 넣고 4kg 넣고 생석회 12kg 넣으면 되지만 소석회를 넣어줄 때는 12에다가 1.3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16 될까요? 하여간 그렇게 하고 양을 더 넣어줘야 돼요. 12만 넣어주면 안 된다고요.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석회하고 소석회하고 구분을 하셔갖고. 그래갖고 42식을 제조하시려면 물 500리터에는 유상동 2kg. 그럼 1000리터 기준으로 하면 4kg죠. 생석회 6kg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리터 기준으로 하면 12kg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 우리가 42식이다 하면 다 1000리터를 기준으로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66식이다 하면은 동이 6kg, 석회가 6kg. 이랬듯이 물 1000리터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SS기는 500리터짜리가 많죠. 그래서 내가 이 500리터짜리를 예를 들은 거예요. 1000리터가 아니고. 그럼 그 1000리터에 반이 들어가는 거죠. 반.
그래서 42식은 물 500리터에 유산동 2kg, 생석회 6kg. 저희들 보리백 606 쓰신다면 500리터에 보리백 2봉 플러스 칼슘, 아까 얘기한 그 플러스 칼슘, 여기에 쓰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3봉을 넣으셔야 42식이 됩니다. 대개 여기에 보게 되면 다 고형분은 2kg씩 들어있어요. 2kg씩. 그런데 보리백 보게 되면 그 고형분도 뭐 34, 3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kg씩 하면은 40%가 돼야 되는데 왜 36%일까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CuSO4OH2입니다. 물이 거기에는 5가 들어있어요. 이건 물로 계산이 됩니다. 물로. 무게로 따지면은. CuSO4OH2. 요 OH2는 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형분 농도가 34, 36%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666식. 이번에 이제 화생병 예방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4사식을 주게 됩니다. 그래, 666식은 뭐냐면 물 500리터에 유산동 3kg, 황산동 3kg, 생석회 3kg인데 이번에 4사식을 주죠. 요거는 황산동 2kg, 생석회 2kg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품 제주시에는 보리백 5kg짜리 2봉만 넣어주면 돼요. 2봉. 3봉을 넣어주면 666식입니다. 2봉을 넣어주면 4사식이에요. 지금 여태까지는 또 여러분들이 계속 속아왔던 게 어떤 거에 속아왔냐면 우리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666식 하게 보리백 봉지에 보면 666식 써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내가 500리터 물에 타게 되면 666식이라고 생각해서 다 그렇게 주신 분들이 거의 90%예요. 농약사에서 얘기를 하건 농협에서 얘기하게 되면 물 500리터에 얼마 넣으면 됩니까? 이거 한 봉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몇 식이에요? 한 봉 넣게 되면. 내가 주고자 하는 게 4사식인데 그 한 봉 주면 이거 한 봉 666식이라고 써져 있는데 한 봉 넣으라 그래. 이게 우리 게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애다 것도. 2식 주라는 겁니다. 2식. 그럼 이게 666식이 하면 666식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거래요 아마. 보리백 거기 보면 666식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 보리백 자체가 666식이지 물에 탔을 때는 666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사실 때도 쓰실 때도 누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니면 농약사나 아니면 농협에서나 이거 하나 주면 뭐 2식입니다, 666식입니다, 4사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되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고형분 농도가 얼마인데 이걸 넣었을 때는 석회 얼마, 동이 얼마 들어가고 몇 식이다.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기농을 하시면 이제 알아서 따져서 그렇게 정확하게 나무에 살포해야 튼튼한 사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뒤에 말씀드린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우선 생석회를 사서 제조하시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석회는 물에 넣게 되면 발열을 하죠. 아주 심하게 발열을 합니다. 그 전에 유형합제 꽂다가 여성 농업경영 한 분은 얼굴에 전체를 화상 다 입은 적이 있어요. MBC에도 나고 책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교육받으신 분 아마 그거 들으셨을 거예요. 장애인을 끌고 다니는 맹인견 뭐라 그래요? 개한테 고마움을 표시한 에세이집인데요. 그 책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 될 원인이 중요한 거는 그 책은 그 개의 고마움을 표시한 거지만 개하고 사람과의 교감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지만 그 얼굴 화상을 입은 게 유형합제 꽂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그래서 자가제조하는 게 위험스러움을 좀 극복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생태계 품질도 자가제조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자가제조할 때는 한 50도씨 정도 이렇게 데워서 생석회를 넣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을 50도씨에서 데워서 해야지 생석회 수화가 빨리 되고 또 잔류 CaO가 남지 않고 잔류 CaO가 남지 않고 전량 CaOH2 소석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데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을 데우면은 생석회를 넣자마자 상당 부분 빨리
발열을 하고 끓고 잘못하면 폭발돼요. 맨 처음에 이걸 또 그렇게 하고 또 빨리 발열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소석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대4 비율로다가 물하고 생석회를 넣습니다. 1대4 비율 물 80리터에 생석회 20kg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 50도씨를 데워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화가 되고 열기가 어느 정도 빠질 때쯤 해갖고 물 20kg를 더 넣어요. 그러면 1대5 비율이 되죠. 고형분농도 그러니까 생석회 비율로 하게 되면 2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소석회 비율은 20%가 넘지만 고형분 비율로. 그걸 그렇게 갖고 넣어놓는데, 그전에도 뭐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그 캡으로 되어 있는 저런 저장 탱크를 넣게 되면 생석회 하나도 소석회 하나도 안 나와요. 아무리 젖어도 안 나옵니다. 저거를 위에 저 완타치, 저렇게 완타치로 전체 뚜껑을 열을 수 있는 거 화공약품상에 가면 많이 팝니다. 그 화공약품 팔고 남은 거 많아요. 그 내비리고 처치고 올라갑니다. 집에 자가 제조하실 분들은 필요하면 한두 개씩만 이렇게 구입해 놓으시면 돼요. 원터치로 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석회를 수화를 시켜갖고 저기다 넣습니다. 그래갖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잘 밀봉을 해야 돼요. 공기가 통하면 안 돼요. 생석회 딱 80kg 물에다가 생석회 20kg 넣어서 수화시켜서 물 20kg 더 넣어갖고 1대5 비율로 해서 해놓으면 5분도 안 돼서 위에 막 생기기 시작해요. 위에 막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뱉은 CO2, 들어마시면 산소를 들어마시면 우리가 뱉을 때는 CO2를 내뱉잖아요. 작물은 산소를 내놓고 탄소통에서 CO2를 들어마시지만 사람은 거꾸로예요. CO2를 내뱉고 산소를 들어마셔요.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기 중에 0.3% 정도 이상의 CO2가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공기가 접촉하자마자 바로 탄산가스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 빨리 밀봉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가 또 단점이냐면 50도씨로 물을 데웠기 때문에 소석회는 빨리 됐어요. 소석회는 빨리 됐는데 뭐냐면 그 소석회 입자가 기존에 만드는 것보다 입자가 큽니다. 상당히 커요. 쌤으로 찍어보면 정말 엄청나게 소석회 입자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류 생석회, 잔류 CO가 남지 않고 순수하게 소석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물을 데워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찬물로 했을 때는 입자도 엄청나게 고와요.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소석회가 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것까지도 좋아요. 오래 걸려도 며칠 놔줘도 다 되면 입자도 가는 거 좋은데, 그 기간만큼 CO2를 많이 흡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CO2를.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리가 장점으로 봤을 때는 잔류 CO가 남지 않고 전량 소석회가 되는, 그리고 입자가 좀 크더라도 전량 소석회를 만드는 물 50도씨에서 생석회를 넣고 교반을 만드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또 유산동을 제조하는 방법인데요. 유산동 정말 그 제조하기 어떻게 보면 쉬워요. 따뜻한 물에 넣고 유산동 이렇게 5cm짜리 넣고서 임펠러 들어간 교반기를 갖고 교반을 하면은 곰방 녹습니다. 곰방. 그래갖고 놔두면 되는 것 같으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콜로이드 입자, 콜로이드 입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거의 다 남아있어요, 그냥요.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이건. 아주 늦게 녹아요. 근데 그걸 생석회 반응시켜갖고 나무에 살포했다 그러면 나무, 그 과일에 까만 과점이 다 생겨요. 까만 과점이 다 생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조금 상관없어요. 저는 고무통이라 해도 상관없고, 저건 유산동은 소스통, 그러니까 스텐통만 아니면 돼요. 스텐통은 유산동을 넣으면 스텐이 녹아요.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이런 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에 농사짓게 스크린 사갖고 놔두는 집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한복 안감이 제일 좋아요. 여기 천으로 써져 있지만 한복 안감이 제일 좋습니다. 그 안에 약간 스크린처럼 구멍이 이렇게 많이 뚫려 있거든요. 100메시 이하 될 겁니다. 거기다 유산동 정량을 싸서
거기다 점에서 놓고 저런 그 얼개얼개한 그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고서 이 밑에 있는 건 보일러 펌프입니다. 보일러 펌프. 저거 13,000원 정도 해요. 13,000원. 그, 13,000원인데 조금 더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봐야 한 15,000원 정도 하겠네요. 이거 돌려갖고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은 마찰해서 빨리 녹아요. 빨리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그 녹은 것만 갖고 가게 되면 절대 실수가 없어요. 절대 실수 안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100% 녹은 것만 갖고 왔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다 친환경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하셔서 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 다음에 이제 농비가 우려가 돼갖고 자가 제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유산동 넣고 그 뭐 드릴 같은 거 임펠러 딱 땡겨서 칵 돌려갖고 하신다고 그럼 육안으로 보면 100%다 녹았습니다. 그렇지만 미세 콜로이드 입자 같은 경우는 안 넣고 그냥 있다는 거, 물에 부여되어 있다는 거, 그건 꼭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다른 건 안 읽어봐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보관했다가 좀 전에 석회 녹인 거하고 혼합해서 이렇게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화성병도 마찬가지 똑같은 건데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자가 제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가 제조하는 걸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를 넣어야 돼요? 소석회를 넣어야 돼요. 소석회. 제일 먼저 1번 타자가 SS기에 넣건 동력 부분기 통에 넣건 소석회를 1번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동을 넣어요. 아니 보르도액을 넣어요. 보르도액을. 보르도액 유산동 이건 자가 제조가 아니고 우리 저기네 완성품이네요. 그 다음에 보르도액. 뭐 저기 자가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석회 넣고 유산동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착제를 넣습니다. 그래갖고 잘 교반해갖고 이렇게 살포하시면은 거의 실수를 안 하십니다. 실수 안 하시고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화성병 관련해서는 이번 3월 뭐 중순 이후로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하신 필요 없어요. 그냥 보르도액만 2봉 넣으셔갖고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관행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조금 권장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4월달에 하시는 게 아니고 6월달에 하실 때, 6월달에 하실 때는 6월달에 뭐 관행으로 하시건 친환경으로 하시건 6월달에 2번은 꼭 주기를 권장을 하고요. 2번을 주되 40씩으로 6월달에는 40씩입니다. 주는데 첫 번에 줄 때는 황산동을 1kg 정도 넣어서 주시면 좋습니다. 1차 살포에는 황산동, 유산동이란다. 황산아연. 황산아연을 1kg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황산아연은 물에 잘 녹죠? 물에 잘 녹습니다. 황산아연은. 물 10리터에 황산아연 1kg 넣어갖고 잘 섞어놨다가 프로스칼슘이나 보르도액이나 아니면 보르도액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황산아연 살포 넣고 그 다음에 고착시켜 넣고 이렇게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달 두 번째 줄 때, 두 번째 주는 황산아연은 빼고요. 그때는 뭐를 넣냐면 물 10리터에 붕산 250g, 붕산 250g을 혼합해서 넣게 되면 이것도 상당 부분 과일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6월달 2번 주시는 거는 보르도액 2번 주실 때는 1차 때는 황산아연, 2차 때는 붕산을 꼭 넣어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과일한테는 아주 부착력도 좋고 당도도 좋아지고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